미국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한미 간 이제 기준금리 차이가 0.5%에서 0.7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차이가 사실 우리나라가 더 높아야 정상인데 미국이 더 높은 기형적인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전무하다시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이 더 높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은 0.75%나 낮은 상황이 됐고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돈이라는 게 반드시 금리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하죠. 우리 같은 일반 개인도 저금을 하거나 뭐 대출할 때 0.1% 차이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0.1%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0.75%로 확대된 상태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돈이 확 빠져나가거나 이런 징조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고 걱정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봤는데 나라에서는 위기나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할까봐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는 금리를 미국만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가계부채가 엄청 높습니다. 뭐 아파트 살라고 다들 이제 은행에 빚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우리나라도 올리긴 올렸죠. 근데 또 여전히 이제 금리가 차이가 이제 큰 상황입니다. 금리 차이가 큰 상황이고요. 우리하고 이제 사정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고민을 주고 있는 사실 이 문제 원인이 되는 미국 역시도 금리 인상 때문에 매우 큰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일 쇼크 때인데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자기네 땅은 공격당하지 않고 승전국이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전쟁을 같이 했던 유럽은 이제 같이 붙어 싸우면서 상처를 입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만 해도 유럽하고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독보적인 유럽을 제끼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1973년에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의 6개의 산유국들이 이제 가격 인상하고 감산에 돌입해서 배럴당 이제 2.95달러였던 두바이유가 이제 4달러가 넘는 거의 2배 정도가 넘는 가격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에 빠졌는데 오일 쇼크가 터져서 이제 물가가 오르자 이제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17%라는 고금리 정책을 당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7%라는 금리를 제조업이 감당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조업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둘러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엄청 많지만은 메이드 인 USA라는 거는 거의 찾기가 힘들죠. 이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만 사실 당시에는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웠고요. 단적인 얘기로 당시 이제 미국이 약간 뒤처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자본주의에 뭐 자본주의가 태어난 나라이자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제 강력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IMF에 찾아가서 돈 좀 꺼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영국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자본주의가 되게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자본주의 엄청난 위기가 나왔고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본주의가 엄청난 위기였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선봉에 서 있는 미국이 이제 정책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미국이 선택한 대표적인 전략이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술 혁신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라는 전략이
처음으로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때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인데, 우리도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게 디지털 혁명, 통신 혁명, 기술 혁명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세계는 글로벌 뭐 자유시장, 정보화 시대로 가야 되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미국에서 정책에 크게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경제가 되게 어려워졌으니까 대중들도 뭐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에 상당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보통신, 뭐 미국에서 시작된 정보통신 혁명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다라기보다는 1970년도에 이제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한 돌파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기술 혁신만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믿음이 이때부터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물론 그 전에도 이론적으로는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검증된 거는 이때라고 보는 게 적당합니다. 근데 기술 혁신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한 게 당시에 이제 미국 정치인이었는데, 정치인이 제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뉴트 킹그리치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IT와 E를 지원하는 정책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위기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 집단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기회를 잡아서 이제 확 성공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위기일 때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이고요. 이 두 명이 이제 자본주의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막 이런 엄청난 위기감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으로 이제 기존 패러다임을 그냥 바꿔가지고 큰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근데 현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 집단과의 갈등으로 뭐 해외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사업이 그렇고요. 뭐 지금 카카오 그 택시를 넘어서 이제 카카오 뭐죠? 그 저기 카카오 카풀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게 많죠. 시작은 했는데 아직도 이제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이 엄청 심하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사업도 사실 일부 합법입니다. 뭐 이제 대부분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이런 데서는 불법이고요. 뭐 아파트 이런 데서도 할 수 없습니다. 대개 이제 관광지나 시골 같은 데서 일부 이제 민박의 개념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이 아니라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만 묵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에어비앤비 같은 사업도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불법이어서 사라졌다시피 하는데 관심 많이 받았던 사업이 콜버스 이런 거죠. 이제 밤 시간에 택시 타고 다니기 힘드니까 버스를 같이 불러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콜버스 이런 개념이었는데, 불법 요소 때문에 사실 지금 거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사실 유명무실해야 됐고요. 뭐 ICO 기름 배송 서비스 이런 것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배송 서비스, 이제 미국에서는 각광받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내가 밤 5시에 밤이 저기 밤 9시 맨날 퇴근한다라고 하면은 9시 반쯤 와가지고 기름 넣어주고 가고 이런 서비스인데, 엄청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인 게, 우리나라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회 변화는 이제 누군가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 기반을 위협하기도 하죠. 하나 예를 들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비행기 역시도 사실 누군가의 불편함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이제 행복한 시간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딱 어디에서 이제 바닷가에 딱
딱 누워있던가 뭐 이런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러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비행기 역시 처음에 발명됐을 때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새처럼 날아다니는 인간의 오랜 꿈을 라이트 형제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자 신문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근데 엄청난 관심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그 나이트 형제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나이트 형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이트 형제가 극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트 형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뉴욕시의 허디슨 풀톤 축제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돌고 뉴욕 시민들 위로 33분을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거를 증명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산업이 이 이벤트 이후로 확 커지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이제 선망하고 그리워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다들 한번 타보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였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좋아했던 건가 아닌데, 싫어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땅과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 발전을 매우 이제 삐딱하게 바라보았는데,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비행기의 안정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높게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자신의 건물에 부딪히거나 땅에 떨어지는 걸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근데 모든 반대는 그렇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무조건 저거 개발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나름 합리적인 뭐 명분일 수도 있어요. 그 자동차가 그 뭐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휘 그 어떤 땅 위를 지나갔을 때 뭐 거기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점유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남의 땅에 지나가려면은 그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 주인의 권리는 땅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 위의 공간까지도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비행기도 그 땅 위를 이렇게 휙 날아가니까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허락을 받거나 통행료를 많이 내라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사실상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거를 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땅 주인들한테 허락을 다 받거나 돈을 다 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비행기가 날아다니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결국은 이게 가능했던 게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에 만들었던 법만 보면은 사실 땅 주인의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사회적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데 자동차는 비행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비행기는 자동차와 다르게 땅 주인이나 뭐 땅 주인의 허락이나 통행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발전할 수 있었고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들과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을 위해서 비행기는 땅 주인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법적 기반을 그래서 마련을 해서 이제 비행기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에는 많은 앞으로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 혁신밖에 없는데 요즘 기술 혁신을 막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기술 혁신은 반드시 누군가의 불편함을 만들게 되며 이를 해결하려고 만든 제도가 사실 정치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가 이런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죠. 정치가 이제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과거의 법을 빨리 정돈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어두워진 이제 검은 그림자, 뭐 이제 좀 상투적 표현이긴 한데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